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6년 5월 15일입니다. 전국 9대 도시 개인 택시 넘버 시세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이번 주 개인 택시 넘버 시세 변화가 좀 있습니까? 예, 부산 오고 울산만 소폭 오르고 내리고 그랬거든요. 서울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전주와 동일하게 1억 1,45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부산은 1억 600만 원, 전주 대비 100만 원이 상승했고요. 인천은 1억 2,900만 원, 대구는 6,900만 원, 광주는 1억 3천만 원, 대전은 1억 2,300만 원, 울산은 1억 1,700만 원, 전주 대비 200만 원이 하락했습니다. 세종은 2억 2천만 원, 제주도는 2억 50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왜 이렇게 변화가 생긴 도시는 뭐 이유가 있어서 그런 겁니까? 크게 변화가 생긴 건 아니고요. 부산 같은 경우는 모처럼 만에 100만 원이 올랐는데 이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그동안 살려는 분이나 팔려는 분이나 관망세로 있다가 이건 오른 것도 아니고 그 약간 부족하니까 소폭 오른 거고요. 네. 울산 같은 경우는 200만 원 정도가 하락했는데 저희가 울산 매매업소국 전화를 해서 통화를 했는데 팔려는 분들이 좀 꾸준히 느나 봐요. 근데 사는 분들이 좀 주춤하다 보니까 소폭 내린 거예요. 네. 예. 200만 원이면 좀 그래도 많이 내린 축이 되는 거죠. 그동안 울산 같은 경우는 1억 원에 있다가 가파르게 올라갔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큰 폭으로 내린 건 아니죠. 네. 예, 예. 그럼 다음 주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큰 틀의 변함없이 이 시세를 유지할 것 같아요. 네. 예, 예. 이번 주 개인 택시 매매건 중에서 기억에 남는 건 있으면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이분은 좀 특이한 사례거든요. 네. 68년생인데 저희 사무실에서 개인 택시 면허권과 그랜저 HG 신차량을 2016년도에 구입해 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이 26년인가 그 한 차량으로 10년 이상 탄 거죠. 근데 이게 대단하신 거는 이분 그 차량 지금 키로수가 115만 킬로를 타고 있어요. 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런데 지금 실질적으로 115만 킬로 탄 차량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동안 차량 관리를 너무 잘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건 대형 차량으로서 만기 되는 연식이 9년에 3년 연장하니까 12년을 탈 수 있는데 네. 지금 10년이 지났으니까 2년이 더 남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분이 2년을 더 타가지고 135만 킬로를 기록하고 폐차를 시킨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수치냐고요.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인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통틀어서도 이 키로수를 탄 개인 택시가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만큼 관리를 철저히 하신 거죠. 예. 10년이라는 세월을 그 한 차를 탔다는 게 대단하네요. 그래요. 그동안 관리를 얼마나 잘 하셨냐고요. 네. 그러니까 10년 탄 시점에서 115만 킬로고 앞으로 2년 정도 더 탄다고 봤을 때 20만 킬로를 탄다면 135만 킬로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아마 대한민국에서는 최고 많이 탄 개인 택시가 될 거예요. 영업용 그 택시 차량을 10년 탄다는 게 그게 드문 일이잖아요. 드문 일이 아니고 거의 없죠. 거의 없고 10년 정도 타게 되면은 고장 나는 비율 따지면은 새 차로 바꾸는 것보다 못한 거죠. 근데 이분 차는 어떻게 관리를 잘해서 그런지 큰 고장 없이 지금까지 잘 타왔다 그래요. 예. 네네. 대표님, 폭염과 이제 장마가 반복되는 여름이 왔습니다. 이때는 사람도 힘들지만 차량에게도 혹독한 계절인데 오늘은 여름철 반드시 점검해야 할 항목을 하나씩 좀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여름철 차량 관리에서 가장 먼저 점검해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첫째는 냉각수죠. 여름철에 폭염 속에서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다 보면은 장시간 운행하는 개인 택시는 엔진 과열 위험이 일반 차량보다 훨씬 높죠. 냉각수가 부족하거나 오염되면 엔진이 과열되고 쉽게 말해서 오버히트 현상이 나는 거죠. 심하면 차량 화재로도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교통안전공단도 여름철 엔진 과열로 인한 화재를 4대 위험 요소 중 하나로 꼽고 있죠. 냉각수는 반드시 엔진이 완전히 식은 상태에서 양과 색을 확인해 가지고 색이 탁해지거나 찌꺼기가 보면 즉시 교체해야 하는데요.
교체 주기는 2년 또는 4만 킬로 기준인데 수시로 냉각수 그 체크하는 기능이 있거든요. 해가지고 농도를 체크해가지고 그 농도에 맞지 않으면 이걸 교환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교환을 해주지 않으면 여름철 같은 데 문제 생길 수 있고 겨울철에는 냉각수 기능을 발휘 못하면 엔진이 어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예. 타이어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름철 타이어 관리는 두 가지 핵심이 있는데요. 마모 상태와 공기압을 잘 보셔야 돼요. 타이어 마모 한계선은 1.6mm인데 국토교통부 기준으로 이 이하이거나 균열이 생긴 타이어는 즉시 교체해야 되는 거죠. 특히 장마철에는 마모가 심해서 타이어가 빗길에서 수막 현상을 일으켜 가지고 제동력이 좀 떨어지는 거죠. 고속주행에서 수막 현상은 대형 사고로 이어지는 거죠. 브레이크를 밟아도 차가 계속 나가는 거죠. 공기압도 현상도 대형 사고로 직결되는데요. 공기압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여름철에는 노면이 굉장히 뜨겁잖아요. 공기압이 과하면은 완충 능력이 떨어지고 타이어 중앙 조기 마모와 파손 위험이 생기는 거죠. 월 1회 이상 점검하고 제조사 권장 공기압을 유지해야 되는데 공기압을 너무 많이 넣거나 적게 넣어도 안 되는 거죠. 하루 200km 이상 뛰는 개인 택시는 더 자주 확인하는 게 좋죠. 그리고 타이어 파스가 나왔을 때 옆구리가 가끔 터지는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떼어가지고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옆구리 터지는 것은 절대 쓰시면 안 되죠. 옆구리 터게 되면은 어느 정도 열 받으면 이게 펑 하고 터진다고요. 그래서 위험도가 굉장히 크니까 옆구리 타이어 터진 타이어는 과감하게 새 타이어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예. 여름철 에어컨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에어컨은 승객 만족도와 직결되는 만큼 여름 시작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되는 거죠. 에어컨 필터는 1년에 한 번이나 두 번 또는 10,000km에서 15,000km마다 교체하는 것이 기준인데요. 교체하지 않으면 곰팡이, 세균이 번식해가지고 승객에게 굉장히 불쾌한 냄새를 풍기죠. 내 에어컨 틀었을 때 각 종종 그런 걸 느낄 거예요. 냄새가 역한 냄새가 나고 그러는데 목적지 도착 2-3분 전에 에어컨을 꺼야 에어컨 밸브에 묻어있는 습기가 다 말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세균이 번식하는 것을 막아주는 거죠. 국토교통부가 공식 권장하는 방법인데요. 냉매가스가 부족하면 냉방 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니까 에어컨 틀기 시작하는 전에 냉매 체크를 좀 하셔야 되는 거죠. 딱 닥쳐가지고 막상 틀게 되면 에어컨은 겨울에 안 틀고 여름에 갑자기 틀게 되면 고장의 원인이고 냉매 부족하면 제 성능을 발휘를 못하는 거죠. 예. 목적지 도착 2-3분 전에 에어컨 끄는 게 그게 중요할 것 같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에어컨 호스에 남아있는 그걸 말려버리는 거죠. 쉽게 말해서 말려버리면 곰팡이 서식을 기회를 안 주는 거죠. 예. 또 장마철 와이퍼와 브레이크 점검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두 가지 모두 안전과 직결되는 거죠. 와이퍼는 폭우 속에서 시야 확보가 핵심인데요. 와이퍼를 작동했을 때 소음이 드르륵 드륵 소리 나고 유리에 물자국이 생기면 수명이 다한 거죠. 그걸 아깝다고 계속 쓰면 안 되고 즉시 교체하는 게 좋은 거고요.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는 1만 킬로마다가 점검을 하고 3만 킬로 정도 타면 교체하는 것이 기준인데 아깝다고 이걸 계속 타다 보면은 브레이크 밟을 때 드럼에 같이 부딪히는 쇳소리가 난다고요. 쇳소리가 나면은 거의 패드가 마모된 신호니까 즉시 정비소를 찾아갖고 교환을 해 주셔야 되는 거고요. 빗길에 브레이크 성능이 저하되면은 차간 거리 확보가 안 되는 거죠. 브레이크를 밟아도 제동 거리가 맞질 않으니까 사고로 위험성이 커지니까 브레이크는 절대 소홀히면 안 되는 거죠. 예. 폭염 속 주차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까? 당연히 있죠. 여름철에는 직사광선 노출이 된 차량 내부 온도는 최고 90도 이상까지 올라가죠. 검은 차 같은 경우는 더 심하죠. 이 온도에서 가스라이터나 핸드폰, 보조 배터리, 탄산음료 등은 차 안에다 놔두면 폭발 위험성이 좀 있죠. 국토교통부가 공식적으로 경고하는 내용인데요. 차량 내부에 이런 물건을 들고 내리는 습관은 반드시 없어져야 하는 거죠. 실내 주차장을 이용하거나 햇빛 차단막을 활용해서 차량 내부 온도를 낮추는 것이 좋고요. 그리고 창문을 꽉꽉 닫아놓으면 그 온도가 더 오르기 때문에 창문도 어느 정도 열어가지고 환기를 좀 시켜줘야 하는 거죠. 그리고 에어컨 냉방 효율도 만약에 창문을 닫은 상태에서
에어컨을 작동하면 그 온도가 상승해서 에어컨을 켜도 에어컨 효율이 좀 안 좋은 거죠. 승객 탑승했을 때 그래도 택시라면 쾌적한 환경을 제공해야 되는데 타이어도 마찬가지고요. 타이어도 직사광선 아래서 장시간 주차하면 고무가 경화되고 균열이 생기니까 그늘 주차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 택시일수록 검은색 차량을 좀 피하는 것도 한 가지 도움이 되는 거죠. 네. 여름철 배터리 점검도 중요하겠죠? 여름철에는 배터리가 많이 소모가 되는 거죠. 에어컨을 틀고 주행하다 보면은 배터리는 겨울철에만 신경 쓰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여름철에 배터리 소모량이 더 많을 수가 있는 거죠. 계속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고 다니다 보면은 고온에서 배터리 내부 액체가 증발하면서 성능이 저하되고 방전 위험이 높아지는 거죠. 하루 종일 에어컨을 풀 가동하는 개인 택시는 배터리 수명은 보통 3, 4년인데 여름 시작 전에 배터리 상태를 어느 정도 점검을 받고 배터리 보면은 농도 표시가 되어 있는 데가 있거든요. 그걸 확인해 가지고 내 배터리 성능이 거의 다 됐다 하면은 미리 시작 전에 새 배터리로 갈아주는 게 좀 도움이 되는 거죠. 그리고 시동 걸 때 예전보다 한꺼번에 스타트가 좀 늦어지고 좀 더딘다면은 배터리 성능이 그만큼 떨어졌다는 거니까 배터리를 좀 점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차량 청결도 관리도 여름철에 더 신경 써야겠죠? 당연하죠. 여름철 같은 경우는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차량 내부에 세균과 곰팡이가 번식하기 좀 쉽잖아요. 개인 택시는 하루에도 한두 명이 타고 내리는 게 아니고 수십 명이 타고 내리는데 위생 관리가 그만큼 더 중요한 거죠. 시트와 바닥 매트는 자주 청소해주고, 그런데 개인 택시 하시는 분들 하루 일 끝나면은 그것만큼 절뚝철미하게 하잖아요. 그래도 청소를 자주 하고 에어컨 가동 시간이 긴 만큼 창문을 좀 주기적으로 열어서 환기하는 습관이 좀 필요하죠. 꽉꽉 닫아놓고 덥다고 닫아놓게 되면은 아무래도 탁한 공기가 빠져나가지 않으면 건강도 좋지 않고 여러 가지로 좀 좋지 않으니까 수시로 환기를 시키는 게 많은 도움이 되는 거죠. 예. 마지막으로 여름철 차량 관리와 관련하여 기사님들에게 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개인 택시는 본인의 생계 수단이고 번호판 가치를 지키는 자산이잖아요. 그런데 여름철 한 번에 점검 소홀하면은 엔진 손상이나 타이어 파열, 브레이크 고장 이런 게 이어지면 수리비만 수백만 원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공백으로 수익까지 끊기는데 수시로 냉각수나 타이어나 에어컨, 와이퍼, 브레이크, 배터리 이 6가지만 수시로 점검해도 여름 시작 전에 꼭 점검하시면 큰 사고도 막을 수 있고 목돈이 들어가는 걸 방지할 수도 있는 거죠.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6년 5월 15일입니다. 부산과 울산이 좀 시세 변화가 있고 나머지 도시들은 큰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은 여름철 차량 관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름철 차량 관리는 안전과 수익을 동시에 지키는 일입니다. 오늘 점검 항목들을 하나씩 챙겨서 탈 없는 여름을 보내시길 바랍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아제였습니다.